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셨어요?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월요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가장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요일이잖아요. 그치만 또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까 월요일을 좀 좋아해 보려고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면 어떨까 싶네요. 자기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런 월요일을 좋아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씩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요즘은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이제 항상 즐겁습니다. 또 여러분들 만나볼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뭘 얘기를 하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매일매일이 아주 좀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정치인이 돼서 정치를 하고 있다면 더더욱 신나는 이제 날이 되겠지만 그 꿈이 멀지 않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만나 뵙는 것만으로도 제 하루는 특히 월요일이라 할지라도 행복한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김유리 교수님의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리뷰 마지막 편이에요. 이제 5부로 제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김유리 교수님이 이제 독일 문학과 이제 교수님이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뒷부분에 이제 좀 쓰셨는데요.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도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정했는데요. 소제목은 동에서 온 독일 통일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흡수 통일이라는 용어가 독일 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상을 왜곡시켰습니다. 이 말 자체가 이미 서독이 주체가 되어 통일을 이루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 통일의 주체는 서독 사람들이 아니라 동독 사람들입니다. 용감한 동독의 시민들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독일 통일을 이뤄낸 것입니다. 독일 통일은 1989년 10월 9일 동독 라이프치히에서 있었던 담대한 동독 혁명의 결과입니다.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에 취임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칩니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로 공산당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글라스노스트로 서방과의 외교적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동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에서 점차 고르바초프 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동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개혁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침내 45년 동안 냉전 체제를 지탱해온 이른바 철의 장막에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한 것입니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갈라놓은 장막이 터진 것이죠. 이 국경 개방이 동독혁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의 국경이 개방되자 당시 부다페스트로 여행을 떠난 동독의 젊은이들 중 일부가 오스트리아로 넘어가고 다시 오스트리아 국경을 통해서 서독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탈출로가 생겨난 것입니다. 국경이 터졌네? 하면서 동독 사람들이 오스트리아를 경유하여 서독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9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서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9월부터 동독 내부에서 수많은 시민운동 단체들이 결성되었고 민주화와 여행 자유화를 요구하는 거대한 저항운동이 시작됩니다. 현재 독일의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도 이때 민주주의 개벽이라는 시민단체에 참여하면서 정치 무대에 등장합니다. 앙겔라 메르켈도 이제 동독 출신의 여성이더라고요. 네. 많은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가자 동독 정부는 당황했고 헝가리 정부의 국경 봉쇄를 요구했습니다. 너희들이 국경을 터놓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이 서독으로 넘어갔다.
이 상황을 막아달라고 여러 차례 항의를 했고 난처해진 헝가리가 얼마 후에 국경을 다시 폐쇄해버렸습니다. 서방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터진 물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국경이 막히자 동독 사람들은 폴란드나 체코, 헝가리에 있는 서독 대사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자꾸 서독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여행에 대한 자유를 구속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동독 내에서는 점차 민주화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독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외친 구호는 우리가 인민이다 였습니다. 구호가 오로지 그것 하나뿐이었지요. 학창시절 오랫동안 시위에 단련된 제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서서히 시위가 격렬한 양상을 띠게 되었는데 그 전환점은 10월 7일 동독 건국 4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날 소련의 고르바초프도 당연히 동베를린에 왔습니다. 당시 동독 공산당의 서기장은 에리 호네커였습니다. 그는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완고한 스탈린주의자였습니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의 소극적인 호네커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동독 건국 4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방문한 터였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 사이에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것은 당시의 기록 필름을 보면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고르바초프가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시위대의 구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위대가 고르바초프를 쫓아가면서 처음으로 새로운 구호, 고르비를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르비란 바로 고르바초프의 애칭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동독의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이 어떻게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이름을 구호로 외칠 수 있단 말인가. 동유럽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상황에서 역사의 역설을 느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의 역사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들을 소련이 탱크로 짓밟아온 역사였습니다. 동독의 베를린에서 폴란드의 바르샤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거쳐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 봉기에 이르기까지 소련은 늘 동유럽의 민주화 요구를 유린한 압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독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자들이 민주화의 상징으로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행보는 때론 이렇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동독의 시위대는 심지어 고르바초프가 묵고 있는 호텔 앞까지 따라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그들의 외침에는 동독 공산당도 이제 민주적 개혁을 해야 하는데 스탈린주의자가 앉아있다. 우리 편을 들어달라라는 뜻이 들어있었죠. 이때 고르바초프가 유명한 말을 던졌습니다. 늦게 오는 자는 삶이 벌한다. 뉘앙스가 매우 풍부한 말이긴 하지만 지금 개혁을 하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만은 분명했죠. 이 말에 고르바초프가 자신들의 편임을 확신한 동독 시위대는 더욱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8일 호네커는 마침내 강경한 조치를 내립니다. 10월 9일로 예정된 라이프치히 원료 데모를 강경 진압하겠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그는 시위대를 향해 내일 라이프치히 시위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중국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가 말한 중국 방식이란 무력 진압을 뜻하는 것입니다. 같은 해 6월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 중국 정부는 탱크를 동원하여 무력 진압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중국 현대사에서는 매우 불행한 사건이죠. 그 후 중국 민주화는 더욱 요원해졌으니까요. 아무튼 호네커는 바로 그 천안문 사태를 빗대어서 라이프치히 시위를 무력 진압하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10월 9일이 되자 전 세계의 이목이 라이프치히에 집중됐습니다. 그 당시 라이프치히는 인구가 약 15만이었고 시위가 열리면 통상 3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이날은 놀랍게도 약 8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포를 하겠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시위에 참여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몰려 나오자 결국 호네커는 무력 진압을 포기했고 며칠 후 서기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순식간에 정말
그 한 체제가 무너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잠시 언급했던 그 북한 관련한 방송에서 튀니지 얘기를 좀 했는데요. 튀니지도 그 20대 청년이 분신 자살을 하면서 이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으로 그 상황이 이제 막 이렇게 퍼져가면서 막 처음에 막 몇백 명, 몇천 명, 나중에는 막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몇십만 명의 그 군중들이 이제 그 광장으로 막 모여들면서 거의 뭐 하루아침에 수십 년간의 독재자가 도망을 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그 독재가 그 총과 칼을 이용한 독재가 오래됐다고 해도 그 시민들의 힘이 합쳐지면 정말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그 튀니지의 그런 그 사태라든지 그 튀니지를 계기로 다른 주변 나라들한테도 이제 굉장한 영감을 불러일으켜서 이집트를 비롯해서 그 아랍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또 독재자가 처형당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아랍의 봄이라는 사건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꼭 검색해 보세요. 아랍의 봄 사건을 보면 진짜 아랍에서 한 번도 그 전까지는 독재자를 이렇게 시민 그 항쟁으로 몰아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튀니지의 그 작은 사건을 계기로 이제 그 청년이 참 슬프게도 이제 분신 자살하게 됐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들고 그게 다른 나라로 퍼져가는 정말 순식간에 진짜 여러 나라들의 그 독재자가 그 독재 정권이 이제 그 독재 정권이 이제 없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북한 분들도 이런 많은 역사적인 상황들을 좀 많이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북한의 2,500만 주민들도 많은 용기를 내서 꼭 민주화를 달성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북한 그 주민들의 인권이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억압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정말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같은 민족으로서 그 북한인들의 그 슬픈 너무 끔찍한 그런 삶들에 대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분들의 삶이 이제 변화되도록 함께 우리가 기원해주는 그런 마음을 다 같이 우리 국민 모두가 좀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방송은 정말 앞으로도 또 가끔씩 자주에 제가 또 올릴 예정이니까요. 북한에 대해서 많은 북한의 독재 정권이 아니라 그 북한 안에서 지금 현재도 힘들게 살고 있는 2,500만의 북한 주민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군중들이 몰려 나오자 결국 진짜 하루아침에 호네커는 그렇게 무력 진압을 포기했고 물러났다고 하네요.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것이 바로 혁명이죠. 20년 동안 동독 사회를 전제적으로 지배해왔던 독재자를 시민들이 민주적인 시위를 통해서 몰아낸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역사적 사건을 유혈 충동 없이 성공했기 때문에 평화혁명이라 부르고 동독혁명 또는 가을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무엇보다도 동독혁명은 독일 역사상 최초로 성공한 혁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공한 혁명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은 한 번도 혁명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한 번도 혁명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 북한에도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북한에
이제 그 임시정부 수립을 하고 또 그 발표를 했었잖아요. 인터넷에서 여러분 찾아보면 나와 있는데요. 뉴스에, 우리나라 뉴스에는 아주 잠깐 이렇게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3월 1일에 이제 국내에 탑골공원인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한복을 입고 사실 그 여자분의 정체는 사실 북한 분인지 남한 분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임시정부 수립 그 낭독문을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그 유튜브 방송에 그 전문을 올리신 분들 이렇게 채널 댓글에 보니까 많은 좋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선가 지금 현재도 정말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계시는 그 북한 분들, 또 그분들 정말 도와주고 계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그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말 여기 독일 못지않게 평화롭게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많은 인명 피해 없이 평화롭게 여러분들 뜻을 모여서 독재 정권을 밀어내고 민주화가 꼭 달성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좋은 복지국가로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같은 민족인 북한 분들과 함께 통일을 해서 정말 멋진 한반도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동독혁명으로 인해 독일 통일은 혁명의 주역인 동독 주민들의 손에 달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통일의 다음 단계들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동독 사회의 민주화는 당연한 과정으로 여겨졌고, 혁명이 성공한 지 정확히 한 달 후인 11월 9일에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동독 혁명으로 인해 동독 내에서 권력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이 좀 쉬워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 그리고 북한 주민까지도 모두 이 책은 꼭 필독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나중에 차후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많은 사회 현안들, 불평등 문제, 이런 그 사회 복지 부재 문제, 이런 것들을 꼭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해결점까지도 아주 잘 이 책에 적혀 있으니까 우리 모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해결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정근대적인 그 승자 독식 소선 선거구제를 다당제가 가능한 비례대표제로 변경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정말 촛불혁명만큼이나 큰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큰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탕이 돼서 우리나라는 진정한 정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례대표제를 위한 선거 제도 개혁에 여러분들 많이 앞장서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방송에 자주 오셔서 많은 의견 내주시고, 우리 채널이 커져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월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